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드디어 코스피가 9일 이후로 거래일로는 10거래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함께 전망과 함께 또 전략을 알차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즌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가 2,000선을 예.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분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예. 한편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오겠지만 그 부분들이 좀 강하게 이어질 것이다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뭐 코스피가 조정을 파리 테러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지난주 이제 좀 조정을 받고 후반부터 이제 좀 반등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 자체가 확실히 수급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주체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외국인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기관 쪽에서도 그걸 받아주지 않았었는데 뭐 지난 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제 뭐 들어서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뭐 심리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더 이상 악재 요인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그렇게 히스테리컬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국내에도 확산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ECB 쪽에 대한 추가 경기 부양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시장의 눈이 미국 쪽 그리고 파리 테러 이슈에서 ECB 그리고 중국 쪽으로 좀 바뀌면서 기관 쪽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시각은 그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관 수급 우위의 시장이다라고 분석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답은 나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기관 수급이 우위인 시장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기관이 담는 그쪽 섹터를 뭐 따라 담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가 뭐 사고 있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성장 그리고 신성장 그리고 중국 소비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섹터들이 다시 한번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신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기관 리포트 분석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이 매수세를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장 이제 특히나 이제 LG 생활건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 원이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중국 소비주들이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뭐 밥솥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 기관 수급 우위 장세고 기관이 사는 종목은 성장, 신성장 그리고 중국 소비 뭐 앞서 종목 섹터들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에서 같이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언제까지 시장을 끌어줄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믿어봐도 될까요? 사실 지금 수급 자체는 뭐 기관 크게 나누면은 뭐 투신이랑 그다음에 기타 법인, 연기금 이쪽에서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인데요. 특히나 이제 뭐 기타 법인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이제 매수가 좀 강한데 그건 아시는 것처럼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어느 쪽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속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연기금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사실 이제 그 목표치로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최근에 5년간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이제 연말에 한 1조 8천억 원 정도를 5년간 이제 평균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목표치로 잡았었던 그 금액에 훨씬 미달을 하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연말에 보면은 그러니까 연기금이 올해 주식을 이만큼 사겠다에 대한 목표치를 확실히 이제 뭐 채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뭐 평균이 한 1조 8천억 원 정도라고 이제 좀 나와는 있지만 올해 그렇게 뭐 강하게 연기금이 연말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면 한 5천억 원 정도, 6천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순매수 물량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뭐 상승으로 강하게 2천선을 넘겨서 이끌기보다는 빠졌을 때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그런 수급적인 우위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수 방어 역할은 계속 해줄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미국과 유럽 ECB 그리고 중국 안에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죠. IPO 재개 소식 그리고 네. SDR 편입 이슈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이제 뭐 IPO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뭐 부정적인 재료로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SDR 편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슈로 좀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IPO 쪽보다는 SDR 편입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르면서 중국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IPO 같은 경우에는 뭐 5월 달에 안 했었던 거 이제 뭐 정지를 했었던 걸 다시 이제 뭐 재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SDR 호재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 같고요. 편입될 가능성이 뭐 시장에서는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위안화의 위상이 강화되는 부분들이고 위안화가 이제 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 내부에서는 수출이 감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보여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위안화 강세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 통화 강세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혹시나 편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조업 수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안화가 지금 최근에 이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망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일시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추세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뭐 중국 제조업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 대신에 정책 기대감은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이거를 재차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금융개혁 속도를 좀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SDR 이 편입 자체는 뭐 편입이 되든 안 되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자로는 11월 30일 날 뭐 이제 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편입 결정이 되는데요. 편입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시아 신흥국 통화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능성은 높은데요. 이번 달 말까지 한번 신중하게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시장 지수와 다르게 대부분 하락세를 시현한 가운데 삼성물산만 7%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해줬습니다. 호재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어제 한 거래일,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삼성물산이 이제 좀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상장 이후에 이제 재상장 이후에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하단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뭐 저는 조정시마다 조금 뭐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벤트 소멸 그러니까 그 재상장에 대한 이벤트 소멸 이후에 주가 뭐 지속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제 호재성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하나 이제 유럽 의약청의 그 삼성 바이오에피스 첫 번째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 부분들이 허가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쪽에서 이제 그 계약 공시, 그러니까 본업 자체, 그러니까 건설 자체에 대한 본업 자체도 수주 소식이 어제 나왔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 다음에 그 이제 유럽 쪽 신약 신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서 그러니까 뉴스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들, 삼성물산 쪽으로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이 부분들을 기대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할 시에 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조정 시의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만큼 또 많이 올라올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전략과 함께 제시해 주시죠. 사실 이제 앞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시장 자체가 기관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사는 종목들, 섹터들을 유심 있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기관이 사실 사는 종목들 실적까지 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인터로조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지금 뭐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바디나 아니면 바텍 이런 쪽으로의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그 확산되는 그런 종목들도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안과 관련해 가지고 인터로조에 대한 컨택트 렌즈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3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자체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이제 진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4만 원을 돌파를 해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로조까지 챙겨봤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